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세에 입어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오름세를 이어가며 203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은 사흘 만에 매도세를 대했고요.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대거 팔기도 했습니다. 또 연말 배당 매력을 부각된 통신업종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강한 흐름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딱 중간에 왔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손꼽혀볼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송상호 전문가, 조인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로 연락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 남겨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째 오르면서 2020포인트를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니까 5일선 20에서 모두 돌파한 흐름 나왔더라고요. 하지만 거래대금은 여전히 부진하기도 했습니다. 송상욱 전문가님, 먼저 연말 랠리 좀 기대해도 괜찮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장이요? 네. 오늘장뿐만 아니라 어제장도 마찬가지로 네. 전략 후강의 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적인 측면을 조금은 맛을 보셨을 텐데요. 특히 오늘 같은 장은 지수만 올랐지 개별 종목들은 거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않았는데도 일단은 지금 현재 금요일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연말 소비 시즌이 왔기 때문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 인해서 일단은 이번 주 흐름은 상승 흐름, 즉 코스피 지수뿐만 아니라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랠리를 이어갈 것 같고요. 이 랠리는 이번 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 달까지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12월 효과가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12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4번 정도만 하락했지 나머지 12월 효과를 일단은 맞이하면서 산타랠리까지 나왔거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2월 효과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까지 해서 종목들을 매수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거기서 딱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월까지 그 해당 종목을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음 주가 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12월 연말 랠리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스피 전고점이 2063포인트거든요. 그 부분도 좀 넘을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지금 문제는요. 네. 지금 2030에서 2050선 그 부분에 있는 매물대가 어느 정도 일단 매물대로 차 있기 때문에요. 그 네. 부분을 어느 정도 넘어서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100포인트뿐만 아니라 2130포인트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일단은 모멘텀은 만들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상 신호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수급이 일단은 꼬여 있는 상황이고 금일 역시 마찬가지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거래가 전 거래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줄은 부분에 대한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들 먼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주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지수,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올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오르고는 있지만 시원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 끌고 가는 주도주가 없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겠죠. 조인 전문가님은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11월도 3일 남았습니다. 네. 지금 개인 투자자들 매우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홀딩 하자니 더 빠질 것 같고 또
지금이라도 손실 보고 팔자니 내일이라도 당장 시장이 돌아서면서 오를 것 같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신 그 투자자들도 매수 시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고 갈피를 못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 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는 혼자권의 침체장이 좀 이어질 수가 있고요. 아무튼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시는 때 어려운 시장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올랐지만 수급 주체가 없고, 그리고 그 수급의 부재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도 거래량이 좀 여전히 줄고 있고요. 특히 지금 시장을 장악한 주도주가 없다는 것도 투심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을 주도할 강력한 업종과 테마 이슈가 존재해야 투자 심리가 돌아서면서 시장을 이끌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M&A에 관련된 그런 주들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대감 때문에 투자가 아닌 투기로 좀 위험한 그런 관심이어서 좀 위험하기도 한데요. 합병이란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12월에 들어서면서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연말 소비입니다. 네. 연말 소비, 연말 상승 기대감인데요. 미국의 경우 보면 2008년 금융 위기를 빼놓고 미국의 엄청난 연말 소비 때문에 상승은 계속 됐었고요. 지금 좀 소비가 위축돼서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상승한 12월 달 그 연말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중점을 두셔야겠고요. 네. 뭐 조선, 화학, 은행주 등이나 연말 소비재로 상승 여력이 있는 의류 업종들, 이 중에서 대장주를 찾아서 눌림목 줄 때 들어가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지금 약 종합지수와 전체 시장 20일 넘게 이렇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는 시장이 큰 상승도 못했지만 크게 하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까요? 지금 좀 제가 봤을 때 마음이 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들이 지칠 때쯤에 상승한다는 얘기도 있듯이 지금은 뭐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보다는 좀 마음을 다스리고 때를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 12월은 코스닥과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하셔서 그 연말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한두 개 정도 포트에 가시면 좀 오래 손실 본 거 만회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앞서 유망 업종으로 조선, 화학, 또 의류 업종 말씀하셨는데 이들 업종이 뭐 다음 달 연말에 시장 이끌어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걸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네, 그렇게 보여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제가 뭐 전문가라고 하지만 신이 아는 이상은 그렇게 네. 근데 그렇게 보여져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종목들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먼저 대장주 포트폴리오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7거래일 만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수익률은 23% 넘은 상태이고요. 현대위아와 라겐 모두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플랜트넷 10% 수익률 유지하고 있고요. LG하우스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 4.3%, 예른당은 어제보다 60원 정도 하락하면서 수익률은 3.2%로 소폭 줄었습니다. 다음은 박근호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SAMT 오늘 강포합을 마감하면서 매수가 회복을 노리고 있고요. 3호 개발과 CNC 자산관리 SBS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팬땐 DRB 동일은 1.1% 손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하림 추가 상승하며 수익률 21% 기록하고 있고요. 만두가 2% 하락하며 수익률 줄었습니다. 키온수가 3% 반등하면서 수익률 13% 기록하고 있고요. 이마트 오늘 3% 반등하면서 매수가 회복했습니다. 1.8%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SKC 하루 만에 반등했죠. 2.8% 플러스이고요. 더 좋은 비존 3% 가까이 오르며 5일선 회복 1.3% 수익 중에 있습니다. 어제 추천받은 서울반도체 저점 매수됐고 수익률은 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상우 전문가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금호타이어 이거래즈 하락하며 수익률 0.9%로 줄었습니다. 상하프론테크가 장중 손절가 터치했으나 종가상 지지 확인하면서 4.6%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민 전문가입니다. 삼성일 자전거 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써니전자가 장중 등락에 실망입니다. 매수가 밑돌며 0.4% 손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인 전문가입니다. MD스테크가 5일선 지지하며 3.1% 수익 중이고요. CJ 헬로비전 또한 수익 내며 5.5% 플러스권에 있습니다. 자,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송상우 전문가님, 3위학기 참 오랫동안 포트 편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제가 처음에 추천했을 때 20원 때문에 편입을 못했었는데요. 그때 추천했었던 가격대가 이제 2,000원이었는데 장 시작이 2,020원부터 시작하면서 2,000원 선까지 안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상승 흐름을 1차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눌림목 구간으로 만들어지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1선을 터치해주는 그 밑꼬리를 살짝 밑꼬리를 달고 다시 매수가 근처, 시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 줬는데요. 일단은 거래량을 줄이고 있고 어느 정도 물량을 뺏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파의 시동을 걸 단계가 이제 왔다. 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네. 드디어 3위각기를 매수가 2,530원, 오늘 종가로 시작하면서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300원 잡으면서 새롭게 종목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3위각기 그동안 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종목인데 오늘 종가는 2,530원에 매수 가능하겠고 손절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좋다고요? 손절가는 제가 2,3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3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미련 갖지 마시고 일단은 짧게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6% 정도권이기 때문에요. 2,300원 부분, 만약에 이탈해버린다 그러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위 악기 좀 자세하게 AS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조인희 전문가님, 포트 가운데 CJ 헬로비전이 가장 높은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5.5%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는데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CJ 헬로비전 지금 5%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더 수익률 목표가까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환율도 흔들리고 외국인 매수 매도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환율과 무관한 내수주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 없이 움직일 것으로 봅니다. 이런 종목들 포트에 두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지난주 불기둥 시장 다뤘던 UIR 한번 AS를 해 주시고 싶으시다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 실적주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곧 있을 실적 발표가 매우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 사모펀드에서 152억 투자 관련해서 올해 배당도 기대해 볼 만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환사채가 오히려 큰 호재가 될 수 있어서요. 그 10,000원 윗선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1,500원까지 홀딩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UIL 보유하신 분들도 목표가 1,5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전략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송상우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입니다.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대봉 LS입니다. 3거래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4% 가까이 올라서 4,500원대 주가를 회복했는데요. 코스닥 종목이고요. 제약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대봉 LS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자세한 주가 흐름까지 짚어봐 주시죠. 네. 오늘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포트폴리오는요, 일단 대봉 LS입니다. 대봉 LS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체적으로 요즘
현재 중국 관련 중국 관련주들 중에 일단은 네.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화장품 관련된 업체거든요. 화장품 관련 업체인데 대봉 LS는 제약 회사이면서도 특히 대봉 LS는 고혈압 치료제뿐만 아니라 지금 원료 의약품 쪽으로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매출을 증대하고 있는 회사고요. 일단은 자체 브랜드, 화장품에 대한 자체 브랜드, 즉 마우메가 지금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으면서 화장품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부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관계사인 UCL이라는 회사가 제주도에 화장품 OEM, ODM 전문 공장을 지금 현재 준공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화장품 원료 공급을 통해서 일단은 외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더 확대해 나가고 아직 실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가상치의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꽤 많이 성장하는 그런 성장하는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기술적 분석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봉 LS가 21선을 이탈하면서 하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고 저점을 다시 한번 잡으면서 거래량이 서서히 실리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항상 중요한 이평선 중에 하나는 21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21선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이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고요. 21선을 안착하는, 즉 11선, 21선에 안착하는 흐름이 보인다. 특히 오늘은 약 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출현해 줬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매수의 적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대봉 LS를 추천하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의 실적 발표를 예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실적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전망치는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 흐름이 전분기 대비해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거래량 또한 거기에 맞춰서 상승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신다면 이 주가는 지금 현재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금 현재 자리가 매수 적기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는 4,545원, 오늘 종가에서 4,540원에서 4,5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자리일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제가 5,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300원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한동안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매물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 매물대 근처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단은 5,300원 부근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더 해서 꾸준하게 들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2차 목표가는 6,000원. 이 부분까지 제가 선정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 네. 역시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달에 6,080원 고점 라인까지는 2차 상승까지 충분히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손절가는 네. 손절가는 4,300원. 4,300원이요? 손절가는 4,3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평가 매력 있는 대봉 LS 오늘 종가에서 신규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설명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2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대성홀딩스인데요. 코스피 종목이고요. 오늘 한 0.6% 약 부합에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매수로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LTC 들고 오셨습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새내기주입니다. 클라우드 보안 관련주로 꼽히는 회사이죠. 오늘 5일선 하회하며 1% 가까이 쉬어가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자, 총 두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대성홀딩스 어떤 기업인지 기업적인 부분부터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대성홀딩스는 그 IT 사업 부분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그리고 교육 정보 처리 사업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자회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대성에너지, 또 하나는 대성 ENC인데요. 네. 대성 ENC는 그 건설이나 가스 배관 공사 그리고 뭐 주택 사업 그리고 해외 건설 등 이 건설 부분을 맡고 있는 그런 그 자회사고요. 그리고 또 다른 대성에너지는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서 취사용이나 난방용, 그다음에 뭐 냉방용, 영업 및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또 시내버스용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충전소를 12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죽곡 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성에너지의 그 주된 사업인 가스 도소배 사업에서 그 영업이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스 사업은 겨울에는 크게 흑자를 보기 때문에 하반기 상승 종목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봄, 여름에는 적자, 겨울에는 흑자. 그래서 흑자로서 겨울에 크게 난 영업이익으로 그 적자를 메꿔왔는데요. 네. 올해부터 정부의 에너지 절약 그 취지로 가스 냉난방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스 냉방 비중을 10% 이상만 높여도 매년 3억 원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에 에어컨 대신에 가스 냉방기를 쓰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가스 냉방기를 새로 설치하면 공사비의 최대 15%까지 지원을 받고 가스 냉방에 투자하는 설치비의 100%까지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청사를 새로 짓거나 추가를 할 때 가스 냉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되면 여름에도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어서 이런 지금 정부의 발표가 호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사적인 견해일 수도 있겠지만 9월 23일 가족 내에서 주식 증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대성홀딩스에서요? 네네. 네. 주식 증여가 부과될 경우 이제 2달 후에 증여세의 날이었는데요. 그날이 11월 23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 간격에 이렇게 오르긴 했지만 좀 조심스러울 수가 있었어요. 네. 23일이 지난 이후에는 대주주들도 주가 상승에는 크게 이렇게 관여하거나 뭐 그렇게 이제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네. 23일 지난 이후로는 주가 상승이 크게 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수급을 보면 지난 9월 17일부터 투신이 70만 주를 사들였고 지금도 그 연기금 투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주식들 연말 효과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겨울 많이 춥다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 좀 임자만 잘 만나면 즉 수급이 들어오거나 또 1분기 실적 발표 매우 좋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이런 발표 또한 상승 여력을 크게 줄 수 있어서요.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9,0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 오른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5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대성홀딩스 내일 한 9,000원 정도에서 신규 접근해보자라는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한 종목 더 있었죠. LTC, 조금 생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새내기 주이기도 하고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LTC 그 10월 초에 신규 상장된 기업이고요. 네.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낯설기도 할 텐데요. 디스플레이나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방류의 개발 또 그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패널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전형적인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전후방 효과가 아주 큰 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제품으로는 휴대폰, 뭐 게임기, 또 카메라, 모바일 기기를 비롯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모니터, TV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전방 산업의 수요가 절실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그 회사, 이런 LCT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규모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선제 투자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장을 선점한 소수의 승자가 시장 전체 이익을 대부분 차지하는 승자 독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독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요. 이것이 메리트가 될 수 있고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신주 상장 종목은 보호예수 물량이 있죠. 이 보호예수 물량이 잡혀 있어서 매도를 못하기 때문에 신주 상장 종목들은 그 보여주기 위한 수익 맞추기,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올 확률이 크고요. 그리고 또 차트를 한번 보시면
11월 들어서 이렇게 밑꼬리가 많이 달리고 있었는데 수급이 기관 투신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급이 좋아 보이지만 아래에서 받치는 그런 수급 형태였습니다. 네. 12월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그런 상승세가 보여질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매수가는 꼭 지켜주시고요. 네. 네, 2만 원으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 아래 오시면 좀 잡아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2,000원 하겠고요. 손절가는 19,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만 원 이하에서 좀 어느 정도까지 분할 매수가 가능할까요? 2만 원으로 빠지면 네. 분할로 매수하셔서 네.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밑꼬리 달린 부분 한 19,850원? 예, 그 2만 원, 그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어떤 종목이 급등할지 불기둥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송상욱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맥스로텍입니다. 코스닥에 소형주 들고 오셨는데요. 기계 장비주이고요. 어제 5% 가까이 오른 이후 오늘은 0.1% 약 고합에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조인희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삼천당 제약인데요. 역시 코스닥 제약주이고요. 어제 6% 급등 이후 오늘은 0.9%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내일 급등 여부 살펴봅니다. 자, 송상우 전문가님 먼저 맥스로텍 차트를 보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일단은 제가 오늘 가지고 불기둥 종목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맥스로텍입니다. 네. 최근에 저 차트 흐름을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아마 실망감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고 계실 텐데 드디어 이제 자리가 일단은 저점 자리가 다져졌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맥스로텍의 경우에는 올해 상장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맞이를 하고 있는데 맥스로텍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일단은 겐트리 로봇 관련된 제조 회사입니다. 겐트리 로봇 하게 되면은 지금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국내 맥스로텍과 일본의 지켄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양쪽에서 일본의 지켄사랑 맥스로텍에서 양쪽에서 일단은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 지금 이미 마련되어 있고요. 겐트리 로봇을 활용해서 지금 자동차 엔진뿐만 아니라 미션 같은 경우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한 자동차 엔진 미션 같은 경우는 한국 GM 그리고 쌍용 자동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주요 매출처는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자동차 쪽에 일단 주요 매출처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맥스로텍의 경우에는 최근에 3D 프린터 부분에 대한 붐이 8월부터 8월달 한 달 8월 중순 이후 그리고 10월달 중순 이후부터 흐름을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맥스로텍의 경우에는 3D 프린터에 활용할 수 있는 이송 시스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3D 프린터의 흐름에 따라서 한 번쯤은 등락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3D 프린터에 뿐만 아니라 여기 삼성이 스마트폰에 무선 충전 이제 상용화 나선다는 일단은 소식으로 인해서 또한 이제 상승 흐름이 또 한번 나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서서히 무선 충전 관련 무선 충전 관련주로서도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일단은 매수 시점과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맥스로텍은 지금 한 달 내내 하락을 면치를 못했는데요. 하락하면서
하락하면서 거래량을 한번 주시를 한번 해보면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바닥을 지지를 하면서 양봉이 출현돼 주는 이런 모습이 아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양봉을 출현해 주면서 11선 안착,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장은 시장 상황은 좋았지만 개별 종목으로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장이었는데도 11선 부분에 일단은 지지해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단은 매수가는 현재가 4,645원, 현재가 4,645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좀 짧게 잡겠습니다. 짧게 잡는 이유는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빨간색 선 21선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5,100원에서 5,080원에서 5,100원 정도 오면 일단은 짧게 이익 실현 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손절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4,400원, 전 저점 4,400원을 잡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맥스로텍의 경우에는 일단 불기동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잡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만약에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일단은 6,5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불기동 종목에게 맥스로텍을 추천하지만 맥스로텍의 경우에는요, 단기에 거래가 실리는 이런 모습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 지금 저점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나 해서 일단 저점에서 일단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 쌍바닥을 다졌고 일단은 우상향으로 다시 이제 재차 1파 엘리어트 파동 이론 중에서 이제 1파의 시작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단 두 곳이 겐트리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 한 기업이 바로 맥스로텍이었습니다. 차트를 봐도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는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조인 전문가님, 맥스로텍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차트를 봐도 21선 지지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서 기대할 만하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테마주로 묶인 종목이어서 중국 테마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고 또 매출 실적과 상관없이 상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 길게 보진 않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전망 잘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조인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이죠. 삼천당 제약. 일단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 나왔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이 항생제나 그리고 순환기 질환 치료제, 소화기 치료제 그리고 안약류 등 처방 위주의 전문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제약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굉장히 높은 첨단 기술 산업의 한 분야로서 그 신제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우위에 따라 독점력이 강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 개방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연간 1억 500만 관의 최대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매출액 106억 원이었는데요. 네. 지난해는 2배가 넘는 219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률도 크게 성장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7%나 증가한 278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 이 스마트폰과 핸드폰이 너무나 보편화돼서 시력들이 매우 나빠지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콘택트 렌즈 시장도 매우 커지고요. 또 라섹 수술도 옛날에는 좀 꺼려했던 분들도 많은데 지금 매우 보편화돼 있으면서 또 안구 건조증 환자도 늘면서 인공 눈물 시장이 막강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시면 원료를 생산하는 이 휴원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면 100% 넘게 올랐고요.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시면 이렇게 휴원스라는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상승세에 있는데 또 공시를 보시면 DHC라는 자회사와 합병을 하면서 11월 말에 상장한다는 공시도 나왔습니다. 합병일은 28일이고요. 내일이죠. 그래서 합병과 자회사 상장하면서 회사 내부가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차트 보시면서 차트 보시면서 매수가랑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60일선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4,1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0% 보고요. 4,500원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00원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 역시 송상우 전문가님의 평가 안 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삼천당 제약 저도 아주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현재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이 불기둥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인희 전문가님께서 짧게 한 10% 정도 선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쌍바닥을 다지고 나서 처음 상승하는, 즉 21선 부분에서 일단은 어제 양봉이 출현해 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서 61선 오늘 터치를 해주면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4,500원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 같고, 조인희 전문가님께서 추천하신 그 목표까지는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럼 추가 상승? 네. 여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네. 매물만 어느 정도 소화해 준다 그러면 일단은 목표가는 여기 5,300원, 4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60일선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 좋은 흐름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실시간 증문즉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가능한데요. 02-3153-2611번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레드로버 가지고 있거든요. 레드로버요? 예. 네,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6,470원에 70%예요. 6,470원에 비중 70%시고요. 예. 와, 좋으시겠어요. 그냥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뭐 한 6월, 7월 언제쯤 사셨나요? 5월 한 20일쯤에 상승. 5월 달이요? 예. 와, 그동안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이번에 전번에 며칠 전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출렁하셨죠? 예, 철렁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매도 시기하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너짭이 네, 흥행에 성공할지 네. 그리고 매도 시기. 일단 매도 시기.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1월 달까지 좀 가지고 갈 생각인데요. 1월 달까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송상욱 전문가님, 레드로버 들어봤습니다. 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분이세요. 기분 좋은데요, 저도? 일단은 기분은 좋은데요. 네. 일단은 투자자분께서 지금 현재 5월 달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지금 현재 조금 9,000원까지 상승했을 때가 정말로 그쵸.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은데. 욕심을 바라자면 네. 그때가. 레드로버의 경우에는요, 지금 원래는 3D 모니터 전문 기업인데, 전문 기업에서 이제 컨텐츠 전문 기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환을 하고 나서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지분 투자를 해줬고요. 따라서 YG 엔터테인먼트랑 지금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하면서 주가는 9,000원 선까지 상승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너짭에 지금 해외 배급사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그 해외 배급사랑 그 와인스타인 컴퍼니를 통해서 전 세계 72개국 배급사들에 대한 이제 배급 협상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적 개선도 어느 정도 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단은 장대 음봉을 한번 맞았습니다. 장대 음봉을 한번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의 양봉 출현을 해주면서 주가는 우상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지금 많은 약 140만 주의 거래량이 일단은 나온 상태에서 다시 상승 흐름을 나와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거래를 줄이고 있다는 부분은 아직까지 이 레드로버의 그 방향성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1선을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고, 위에 21선이 이제 저항 라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전에 내년 1월까지 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충분히 9,000원 선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제가 9,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그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21선 부근에 터치하면서 다시 한번 밀린다면 21선 부근인 8,200원 부근에서 일단은 한 반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 정도는 이익 실현 해주시고, 나머지 물량은 다시 내년 1월까지 가져가시면 네. 아마 좋은 수익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드로버. 일단 전고점 부근이 9,000원까지 한번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전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결 상태 공유서 못한 것 같은데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먼저 유니퀘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퀘스트 문자가 들어왔는데 2575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유니퀘스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15,400원이고요. 비중 60%. 송상호 전문가님, 유니퀘스트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차트 보면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이틀 월화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일단은 어제의 저점을 다시 한번 딛고 오늘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이제 한 200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장이 시가가 여기 보이는 21선 15,000원 밑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시가보다 위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시가가 플러스로 해서 우상향으로 뻗어나간다 그러면, 네. 일단은 요 부근 16,000원 선 오면은 여기에 이 부근에 이제 저항 라인이 있기 때문에 16,000원 선에 오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싶고요. 유니캐스트의 경우에는 오늘 공시가 났습니다. 실적 발표 공시가 났는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0.2% 정도 하락했지만,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상승 매출을 하고, 영업이익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상승을 나와졌거든요. 그래서 네. 내일도 추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6,000원 선 오면 일단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전략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니캐스트 양호한 실적 공개한 만큼 16,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넥스트 칩이요. 넥스트 칩이요. 네, 네, 일단 최근 흐름이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2,830원인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어떻게 되세요? 11,800원 정도 되거든요. 11,800원이요? 네, 굉장히 아이고. 오래됐어요. 한 2년 정도 됐는데.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지금 전체 50% 정도? 50%. 네. 아유, 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많이 그냥 이렇게 속상하시겠어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오래 갖고 있었어서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네. 아유, 시청자님, 이 종목은요, 어떻게 들어가신지 궁금해요. 직접 투자를 하신 거세요? 아니면 추천을 받고 들어가신 거세요? 어떤 그냥 기업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네, 그냥 대충만 알고 있고요. 네. 그때 대선 전에 네. 이제 박근혜 후보 관련주라고 해갖고 네. 그런 얘기 듣고 아. 들어갔었어요.
일단 그런 대선 테마주는 좀 조심해야 네.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음에는 또 네네. 이런 종목 투자하지 마시고 좀 안전한 종목으로 투자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조인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떡합니까? 넥스트칩. 좀 손실이 너무 많으신 분이세요. 네, 저도 전화를 안 끊었으면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이 차량용 블랙박스 보급으로 상승을 했다가 올해 초부터 실적 부진과 그리고 적자가 지속되면서 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하락을 지금 계속 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셔도 지금 계속 우하향하면서 전적잼을 네. 깨면서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손절을 이런 부분들에서 전적점 깨고 하락할 때 깨셨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급이 깨지고 실적이 부진하고 그리고 우하향하는 주식들 바로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로 보신다면 뭐 실적 회복이 되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큰 호재가 나오면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그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약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상승은 힘드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3,000원 정도 왔을 때 매물대 깨지는지 보시고 그 매물대 깨지 못하면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런 테마주에 들어가지 마시고 네. 차근차근 시간 가지시고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일단 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정리하자라는 의견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다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진해운이 들어왔는데요. 7520님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6,270원, 비중이 40%.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진해운 현재가가 6,210원인데 좀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조인 전문가님, 한진해운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한진해운 지금 차트를 보시면 2달 동안 계속 눌림을 당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점 찍으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평선들을 깰지 이거를 좀 보시고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6,270원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수익이 나시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매도 후에 관망을 좀 하셔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하시는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과는 상관없이 지금 차트만 보셔도 비중을 좀 반씩 줄이셔서 수익이 나면 비중 줄이고 수익이 나면 줄이고 하셔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동양건설이 들어왔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4,600원, 비중이 50%. 매도가, 손절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동양건설 제가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양건설은 매수했던 가격을 보시면요. 4,600원이신데 네. 아마 여기서 어제 고점에서 잡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고점에서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동양그룹주들이 일단은 지금 관리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동양건설 자체도 지금 현재 관리 종목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관리 종목 STX 관련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업 회생하고 이런 절차들 나오면서 급등 자리가 나오겠다 이런 판단 하에 아마 접근하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손절가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상승하고 나서 21선은 오늘 지지를 받아줬는데요. 네. 만약에 손절가 즉 21선이 이탈된다면 가격이 3,330원입니다. 3,33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시가가 플러스 즉 오늘 종가보다 높게 3,485원 위로 시작한다 그러면 단기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오늘 거래량이 좀 폭발을 했기 때문에 네. 단기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 4,500원 선 오면은 일단은 손실을 줄여가면서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리 종목을 좀 투자 유의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들어왔고요. 4357님의 종목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45,500원, 비중 10%이십니다. 조인 전문가님.
네네. 삼성중공업 지금 매수가가 4,500원이고요. 네. 그 10% 비중 주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들이 많이 오를 예정이고 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도 매수가 이상으로는 그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보셔도 지금 이평선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수익이 나시면 좀 비중이 10% 정도 되시니까 예. 홀딩 전략보다는 매도 전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익 구간은 한 41,000원 정도 보시고 매도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송상욱 조잉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저는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